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장도 끝났네요. 끝나고 오늘 살펴보니까 코스피 0.86%, 코스닥은 1.75%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삼성은 결국 200원, 200원 올랐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200원. 2차전지 섹터는 막 5%씩 막 이렇게 올랐는데 도대체 삼성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오를 때 되지 않았냐?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를 때가 안 됐습니다. 개미들 거 좀 털어내야지만이 좀 오를 것 같아요. 개미들이 가진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 받아낸다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개미들이 팔고 결국은 누가 사겠습니까? 외인들이 사고.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개인들 물량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은 이제 올라갈 겁니다. 좀만 기다려 봅시다. 이제 반도체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외인들도 반도체를 많이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2차전지가 섹터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박순혁 씨. 이 사람이 이제 한미 반도체를 많이 저격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미 반도체를 한번 유심히 보긴 봤는데 이 기업도 의외로 골 때리는 기업이에요. 결국은 뭐 주가가 455%나 뛰었다는 거야. 상당히 웃기죠. 왜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저격을 하면서 못 살게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업은 기업으로서 보고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욕할 필요는 없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거죠.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가 파죽지세다. 좀 아쉽긴 해요. 이런 반도체 기업을 좀 저렴할 때 샀으면은 엄청난 수익을 냈을 텐데. HBM이 인공지능 AI 시대 필수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HBM 독점 공급업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여기에 매수세가 몰려요. 다만 올해 들어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455%나 급등했으니까 시장의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현 시점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전망도 있고 단기 조정 후에 반등에 성공할 거라는 그런 의견도 현재 상존하고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지난주 11월 13일에서 17일 코스피 지수가 전주보다 60.19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2469.85로 마감을 했는데 한 주 동안 개미들이 2조 2363억 정도 규모의 순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1조 759억, 1조 1253억 정도 규모로 이제 순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해가지고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NH에서 이야기 보니까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430에서 2560선에서 움직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여튼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주목할 만한 종목이 한미반도체랍니다. 한미반도체. 올해 11,300원으로 출발했어요. 한미반도체 주가가. 지난 17일 날 62,800원이야. 야, 지깁니다, 지겨. 11,000원짜리가 62,800원이니까 연초 대비 수익률이 455.75%. 한미반도체 주가는 지난 6월 말까지도 3만원대에 머물렀는데 하반기 들어서 HBM 수혜 기대감이 쏠리다 보니 4만원, 7월 13일, 8월 1일 날은 5만원, 11월 7일은 6만원을 연달아 막 돌파하는 거야. 돌파. 아주 지김이죠. 돌파.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 초기에는 고성능 그래픽 작업 등을 위해서 사용을 됐거든요. 하지만은 AI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HBM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현재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한 2억 9천만 기가바이트예요.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전년 대비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더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그 HBM 칩을 만드는 TSV TC 본더 장비를 생산하더라고요. TSV TC 본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만든 장비로 SK 하이닉스가 HBM의 칩을 생산하면은 이를 엔비디아하고 AMD와 같은 AI 반도체사들이 구매를 하는 형태입니다. 구매를 하고 AI 반도체 시장의 잠재성이 갈수록 커져감에 따라서
그 HBM 칩의 성장이 한미반도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냐? HBM 칩을 많이 팔면은 결국은 한미반도체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합니다. 지난달 말 이후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제시한 8개 증권사, 이 중에 보니까 하이투자증권이 22,600원에서 6만원으로, 삼성증권은 64,000원에서 77,000원, BNK투자 57,000원에서 7만원, 이렇게 막 눈높이를 계속 높여 잡는 거예요. KB의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별도로는 없었는데 지난 17일 날 72,000원을 제시하는 거야. 다들 높게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럼 내년이 중요하겠는데, 이런 가운데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씨가 한미반도체에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네요. 도대체 또 고소를 당했을까? 이 법조계에 따르니까 한미반도체가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박 전 이사와 주식회사 상상스퀘어에 대한 고소를 접수했다. 그렇게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 하네요. 박 이사가 박 전 이사죠. 이 사람이 7월 20일과 28일 날 상상스퀘어의 유튜브 채널에 머니맵에 출연해서 한미반도체의 재무 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대요. 그래서 반토막이 났는데 이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이야말로 거품주다. 거품주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한미반도체 측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모두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한미반도체 작년 매출이 부진한 이유는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의 위축과 중국 시장의 락다운 영향이다. 올해는 중국 락다운 해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더 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만을 들어서 향후 기업 가치를 엮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논리 비약이다. 한미반도체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가 전망도 분분해요. 지금 분분한데 우선 하반기 들어서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상승 피로감에 대한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현재 주가에 적용되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배수는 지나치게 높다. OECD 경기 선행지수 등 경기 선행지표들의 하락 전환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배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했네요. 반면에 내년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주가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은 차익 시즌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단기 주가는 다소 부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고객사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면 내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은 현재보다 커질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네요.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연초 대비 455% 상승해서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HBM 관련 글로벌 장비 업체 BSI하고 디스코의 그 PB 평균 밸류에이션은 12.2배로 한미 반도체가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가는 급하게 오르긴 올랐어요. 455%면은 많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만약에 저항하고 싶으면 공부 좀 하셔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